야 반장, 너 오늘도 나한테 뭐 하나 또 질릴 거지? 선생님 뭐 큰일 났습니다 막 이러면서. 예, 그런 게 있죠. 근데 일단은 우리 이거부터 얘기하자. 오토캐드 AI. 네네. 우리가 그 협업 의뢰를 받아가지고 네네. 요거 갖다 써보고 후기를 남겨야 되는데 요거 후기 얘기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좀 미리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물어볼게. 너 이거 요 AI 기능이 있는 오토캐드가 있고 오토캐드 AI 나는 이제 이렇게 좀 따로 생각을 했거든. 그럼 네. AI 같은 경우는 뭐 구독을 한다거나 네. 구매를 할 때 따로 해야 되는 거야, 이 버전을? 아니요, 오토캐드 그냥 새로 나온 거 버전 그냥 그거 쓰시면 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오토캐드를 구매를 하면 네. 아니면 구독을 하면 그 안에 지금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냥 오토캐드 안에 있는 거라 오토캐드 쓰시는 분들은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추가 비용 없이? 네. 오케이, 그건 좋네.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이제 오토캐드 AI고, 내가 얘기하는 이제 프로그램 대상은 2D 캐드야. 3D가 아니라 2D 캐드.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내가 혼자 써보고, 혼자 생각한 후기를 얘기를 할 거야. 일단 첫 번째, 이 오토캐드 AI에 대해서 내가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볼게. 뒤에 이제 뭐 세부적인 AI 기능 얘기를 하겠지만, 총평은 나는 이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 쓰면서 이게 맞다. 캐드가 AI랑 접목이 됐을 때,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난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 기능이 뭐 좋아요, 뭐 끝내줘요,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이 나요,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발전되는 방향은 이게 맞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 AI와 CAD가 접목된 어떤 그 형태를 보면은 뭐 말로 한다거나 아니면 대충 뭐 두들겨가지고 쫙 나오고 그냥. 쫙 나가고 도면이 많은. 그러니까 막 우리도 영상 보면은 막 댓글에 그런 거 달리잖아. 앞으로 AI가 기계 설계 다 할 건데 엔지니어 끝났다, 기계공학과 끝났다. 우리는 계속 똑같은 영상 만들잖아. 절대 아니다. 우리 그 누가 명령을 할 거고 누가 입력을 할 거고 누가 검토를 할 거냐, 엔지니어는 필요하다만 얘기를 하잖아. 그래도 이제 수년 동안 지금까지도 달리고 있죠. 계속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한테는 그냥 컨텐츠가 계속 컨텐츠 만들긴 좋아요. 어쩌면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안 바뀌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 오토캐드 AI가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진짜로.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캐드 쓸 일도 없고 쓸 줄도 몰라. 근데 최소한 캐드가 뭔지 알고 제도와 캐드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능들이 여기 좀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 기능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가지고 정말 까딱 잘못했으면은 이 캐드 소프트웨어가 GPT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인공지능의 플러그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난 들어. 근데 오토데스크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자체적으로 AI를 끌고 와서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의 기술 트렌드하고도 맞아. 왜 그러냐면 우리도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미국에서 아스메 예. 그 회의에서도 앞으로 우리 엔지니어들은 AI를 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만든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돼. 그게 5차 산업혁명의 주제라고 했잖아. 예. 지금 오토데스크가 가는 방향이 딱 그 방향이라니까. 캐드에 AI가 들어와서 기존의 엔지니어들이 하던 작업, 반복 작업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캐드 노가다들,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얘가 엔지니어링을 하지는 못해. 그걸 인정을 한 거야. AI가 과연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못한다라고 딱 단정을 짓고 왔어.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AI가 캐드에 들어오면 엔지니어링을 해줄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엔지니어를 대신 도와줄 수는 있잖아. 네. 그 방향으로 가는 기능들이 있다는 거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지금 우리 오토캐드 AI8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스마트 블록. 네. 스마트 블록.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자, 일단 스마트 블록에 대해 내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내가 도면이 이렇게 있어. 내가 도면을 그렸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리가 세정장치를 그렸다고 쳐보자. 큰 세정장치라고 하는 기계를 그렸으면 그 안에 뭐 급수 펌프, 배수 펌프, 밸브, 그 다음에 무슨 뭐 배관을 하면 플랜지, 볼트, 너트 엄청 때려놔서 우리 그려야 되잖아.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드레인부터 해가지고 뭐 부가장치들 막 들어가고, 전기 판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따로 뺄 수도 있고, 막 계기판들 막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 그거를 내가 딱 그렸는데 그걸로 끝나냐? 우리가 고객사의 또 설비에 올려봐야 되잖아. 아니면 고객사 라인에 올려봐야 되잖아. 그거 해야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통째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중간에 뭐 밸브도 사양이 바뀌기도 하고, 펌프 그 사용도 바뀌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레이어 잡아줘서 올려야 되잖아. 이런 작업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린 도면은 솔직히 스마트 블록이란 기능이 없어도 못하는 건 아니야. 내가 그린 도면은. 그리고 솔직히 내가 그린 도면은 그냥 내가 블록 잡아서 하는 게 편해. 그러니까 하던 거대로 하는 게. 그렇지. 근데 언제 이 기능이 빛을 발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 기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 협력업체에서 받은 도면에 내 거를 올리고, 예,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 받아서 우리 고객사에서 주면 고객사는 그 도면에다 또 뭘 올리고,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물 흘러가듯이 도면 위에 도면이 올라가고 도면 위에 도면이 올라가고 이러잖아. 그러면 남이 그린 도면을 가지고 블럭을 잡을 때 진짜 편하다는 거지. 남의 도면. 그렇지. 볼트 하나를 딱 찍었는데 거기 볼트가 똑같은 게 막 수십 개가 들어가 있는데 볼트 딱 찍었더니 다 손으로 다 쪼개져 있어. 아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엄청 열받아요. 그래서 막 옮기려고 했더니 막 워셔 빠지고 볼트 대가리 빠지고 막 이게 막 들어가. 그러면은 뭐 좀 황당하잖아. 그리고 다시 컨트롤 Z로 돌려가지고 다시 또 찍고 막. 그러니까 일도 아닌 것 같다가 시간 왕창 잡아먹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찍으면 또 쓸데없는 게 따라오고. 그쵸. 블럭에. 아 그거 일입니다 그거 진짜. 진짜 일이야. 그랬을 때 이 스마트 블럭을 쓰면 좋아. 그러니까 내가 그린 도면을 가지고 블럭을 잡을 때는 솔직히 그닥 대신 남이 그린 도면을 가지고 블럭 작업을 할 때는 좋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단계별로 도면 제작이 나눠져 있는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요 오토데스크에서 나온 요 스마트 블럭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도 오토데스크에서 받아서 아주 줬잖아. 네. 그 자료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정서, 온라인에 있는 의견 그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해놓고 또 가급적이면 또 써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제 했는데 그게 둘로 나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봐야 되냐면은 나 같은 시니어들 그러니까 경력자들은 솔직히 스마트 블록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 이래 솔직히 왜냐면은 우리는 기존에 일했던 그 패턴이 있잖아. 이거 없이도 일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이미 다 이제 훈련이 돼. 그리고 내가 했던 방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고객사에다 전달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다가 막 블럭으로 잡아가지고 그 낱개처럼 약간 모듈화처럼 해가지고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그거 하나 바뀌면 또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은 들었고 신경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게 AI 기능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막 시작한 엔지니어 그러니까 엔트리 레벨 그 다음에 지금 캐드를 배우는 친구들이 이 기능을 쓰게 된다면 얘네들은 이거 없으면 일 못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도 이거에 익숙해지면은 이거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저 오늘 퇴근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잡아요? 보는 관점이 엔트리 레벨에 있는 그러니까 주니어하고 시니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 솔직히 나 같은 경우도 그 기능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거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한 도면에서 블록을 잡고 싶은 게 8개야 아이템이 했더니 뭐 6개 잡고 또 이상한 것도 잡고 그나마도 또 너무 많이 잡고 또. 어떤 때 너무 많이 잡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게 더 신경이 쓰여. 아이 차라리 안 해. 내가 하는 게 편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저 시니어들은 일단 제품을 알잖아. 그렇죠. 제품을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자꾸 이거 선 하나 잘못 들어갔네? 점 하나 찍혔네? 그냥 날려버리고 이게 되는데 주니어들은 좀 그런 게 없고 또 일이 많잖아 주니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활용도가 높은 거지 얘네들은. 그리고 얘네들이 그렇게 습관화되고 그러니까 습관이 무서운 거야.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쓰는 친구들은 이 기능이 없으면 왜 없어? 이것 때문에 일 못하겠어요. 그럼 우린 또 엔지니어가 퇴사하는 이유 하나 스마트 블럭이 없어서.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그거 쓰다 보면은 없으면 뭐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 온라인에 있는 의견은 그래서 이렇게 호불호가 갈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오토데스크에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 이런 리뷰도 사실은 끝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지만 나 같은 이런 시니어들보다는 약간 미들레인지에 있는 경력이 기계 설계 쪽에서 우리 반장보다 이제 덜 된 친구들, 반장보다 그 아래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 5년에서 6년 된 친구들의 리뷰가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렇겠네요. 나 같은 사람들이 하면은 이거 뭐야 100% 이렇게 나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스마트 블럭은 두 가지야. 내가 그린 도면이나 남이 그린 도면 가지고 블럭을 잡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캐드를 배우는 친구들은 사실 지금부터 좀 접할 필요가 있어. 그 국가기술 자격시험에는 이 블럭 기능이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뭐 자격증을 따고 이제 실무에 이제 막 들어가고 이런 친구들은 일부러라도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마크업 어시스턴트? 네, 마크업 어시스트. 이건 좀 기니까 좀 줄여서 이제 마크업 기능이라고 할게. 마크업이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 좀 잠깐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캐드 파일 이렇게 있고 그걸로 이제 캐드 도면을 만들 때 거기다 코멘트 같은 거 넣잖아. 밑에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크업이라고 얘기하고 캐드 안에서는 마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작성하는 건 뭐야 뭐 회의라든가 현장 가서 체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실제 도면을 출력해서 가져가잖아. 출력해서 가져가서 현장에서 쓰기도 하고 회의도 현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뭐 빨간 펜, 파란 펜, 노란 펜, 형광펜 막 이런 걸로 이렇게 하고 그걸 갖고 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코멘트가 이제 마크업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솔직히 나 이거 처음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싶더라. 뭐에 써먹지?
썼지? 막 이렇게 했고 또 우리 반장이 또 그랬잖아. 이거 나한테 알려주면서 선생님 이게 한글은 지금 인식이 안 되니까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막 그랬는데 나 그 이해는 해. 뭐 아무리 비전기술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인식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어떤 때는 야 내가 현장에서 내가 써도 내가 쓴 걸 내가 못 알아볼 때도 많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바보대? 뭐 이거는 아니야. 그런 입장은 아닌데 그냥 영어지통을 내가 하는 게 더 왜냐면 현장에서는 장황하게 썼죠. 요약해서 내가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야, 근데 영어는 잘 인식하냐? 영어는 잘 인식합니다. 그 구름마크는 동그라미 구름마크 이거 잘 인식하고 숫자도 어느 정도 잘 인식하고 아, 그래? 한글은 이제 정말 잘 좀 약하고 네. 나는 이 기능을 차라리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현장이라든가 회의 시간에 회의했던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캐드 파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어차피 그때 썼던 이 자료는 안 버려. 거의 대부분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버리는 회사도 있겠지만 현장에 했던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현장 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네. 가급적 폐기 안 해. 그거 그냥 파일이나 이거 한다고. 왜냐면 대조를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옮겨 적는데 차라리 나는 그래. 여기서 내가 현장이나 회의 시간에 한 도면 한 장에 그 코멘트를 갖다가 7개, 8개, 7개 따고 치자. 네. 근데 옮겨 적다 보면은 한두 개 빼먹을 수 있잖아. 네,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진짜 많아, 실제로. 그러면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인류 안에 불러 들어올 때 인식을 못 할 수는 있어. 그럼 차라리 인식을 못 하면 요 해당 내용 인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가지고 내가 빼먹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체크하는 기능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 이거는. 아,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내가 현장에 있는 것 같다 일로 불러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지. 우리 기계 내가 뭐 건축이나 딴 데는 솔직히 몰라 나도 모르는데 우리 기계 같은 경우는 도면에 별의별 거 다 쓰잖아. 그렇죠. 어떤 때는 거기다가 뭐 앞에 있는 사람 욕도 쓰잖아. 나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얘는 정말 빨리 꺼져줬으면 좋겠다. 회의 지겹다 이런 것도 막 쓰고 하잖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다 보면은 여기다 해주고 거기다 회의 끝났잖아. 인식이 바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인식 잘 하겠지. 한글도 잘 할 거야. 믿어, 그거는. 네. 그리고 솔직히 도면에는 한글 들어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렇죠. 밸브, 1, 2, A, 추가만 한글로 쓰지, 보통. 이름도 한글로 안 쓰잖아요. 그냥 이니셜로 쓰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코멘트 한 게 빠졌냐, 안 빠졌냐. 내가 7개, 도면 한 장에 7개를 했어. 그러면 5장이면 우체 35개잖아. 네. 다 옮겨 적었는지. 이 정도만 해도 부서장이 할 만한 일 하나가 주는 거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안 놓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차라리 그렇게 발전하는 거, 이건 내 제안을 하는 거야, 오토데스크에다가.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더라서. 마커본 그런 식으로 내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바라봤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형상 정리. 영어로는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형상 정리 기능. 근데 형상 정리는 이거는 AI 기능은 또 아니라고 하대. 그러니까 AI는 아닌데 2027년도 버전부터 좀 들어가 있는 신기능? 요건데 AI랑 같이 뭐 묶어서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요 유사한 기능이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이 끊어져 있다거나 각도가 애매하게 이렇게 그 작성됐다 이런 것들을 하는 그걸 체크하는 기능들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사실 좀 내 입장에서는 그래. 이게 뭐 기존에 있었던 기능인데 좀 더 발전된 기능이다. 뭐 요새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아까 앞에서 했잖아. 스마트 블록. 스마트 블록도 어떤 사람한테 유용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닥. 얘기했잖아. 근데 유용한 사람들이 누구였었어? 이제 시작하는 엔트리들. 그 다음에 남의 도면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정말 유용한 기능이야. 남의 도면에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선이 끊어져 있거나 정렬이 잘 안 돼 있으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작업을 할 때 막 트림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잘 안 잡히거나 안 되거나 해칭도 안 먹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 순간 짜증이 나잖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같은 시니어들은 해칭 딱 했는데 안 들어가잖아. 아, 어디 빠졌나? 내가 어디 안 붙였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빠져있고. 우리 주니어들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또 심각한 또 내상을 입잖아.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 당황 많이 하고 또 막 시간도 엄청 잡아먹고.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은 좋지 않겠다는 거지. 협력업체에서 그린 도면이 왔어. 네. 그럼 나는 이제 그거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 우리 것도 올려보고 막 오스냅 잡아보고 막 해야 되는데 도면이 딱 왔어.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일단 한번 돌려보는 거야. 형상 정리. 그러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게 문제 있는 걸 미리 확인을 하고. 그렇지. 심각하지 않은 건 솔직히 야 우리 진짜 선 끊어져 있는 거 스크롤로 확대 해야 간신히 보이고 그나마 안 보이는 경우도 꽤 많아. 그러니까 그냥 한번 돌려주고 필요한 건 수정하고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업체에다 얘기해야지. 아 여기는 도면이 왜 이렇습니까? 얘기하고 우리가 해서 이제 고객사에 주면 고객사에서는 또 우리 거 막 하다가 전화 오지? 도면이 이상해서 이거 내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또 죄송해요. 서로 깔 수 있는. 서로 까고 까이는 관계가 되는 거지.
거지. 무서운 기능이 들어왔네. 그래서 한번 돌려보고 하면 이제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 실제로 잡아내는 게 많다 그러면은 이게 있어. 도면 작업이라는 건 그 도면 작성하는 사람들은 우리 반장도 알겠지만 습관화가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선이 끊어져 있는 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끊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 예.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면 어떤 패턴도 나오고, 그러니까 업무를 이거는 좀 약간 내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기능으로 나는 봤어. 그 다음에 이제 오토데스크 어시스턴트. 네. 이것도 내가 이제 쪼개가지고 말 쉽게 오토데스크 도움이라고 할게, 그냥. 오토데스크 도움이. 이것도 자꾸 내가 이제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하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 설비 만드는 업체, 기계 설비를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협력업체하고 발주주는 고객사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체인 시스템이잖아. 이런 체인 시스템으로 일하는 업종에서는 기계 하나의 기계 요소 부품 전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계 제도 규격에서 어긋나는 건 아닌데 되게 뭐라 그럴까 좀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도면을 표현하는 업체들이 있어. 그런 업체들이 도면을 오면은 딱 보면서 아 정말 잘 그렸다. 이거 어떻게 그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라인이 있으면 일단 원을 몇 개를 겹쳐가지고 트림으로 잘라낸 건지 아니면 스플라인을 하는지. 근데 또 스플라인을 가도록 뭐 잘라내는 그게 또 치수가 맞는 거잖아. 형상곡선이 맞는 거잖아. 아 이걸 어떻게 그렸지? 되게 궁금할 때가 있거든. 그 다음에 치수도 참 시원하게 잘 놓고 그랬을 때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이게 어떻게 그렸는지 유추가 가능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그런 경우 많았어. 도면 보고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난 물어봐 이거 어떻게 그렸죠? 이런 식으로 그린 거 아닐까? 막 우리끼리 이건 일하고 상관없이 좀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이 도면이 어떻게 그려졌고 어떤 과정을 했는지 이거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거든. 오토데스크 도우미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것만 갖고도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기능 역시도 시니어들보다는 주니어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아마 이제 내가 봤을 때 이게 지금 그 오토데스크 도우미 같은 경우는 아직 저라면 프리뷰 테크니컬 프리뷰 그러니까 약간 기술 미리 보기? 아직은 약간 느낌이 베타 버전이다 이렇게 나와서 점점 발전시켜 갈 건가 봐요. 그러면은 난 이런 생각이 들어.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제 예를 베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도면에다 넣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베어링이 규격에 맞는 건지 확인해줘 이러면 이제 확인해주고 그런 거에서는 좋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면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아마 용목표라고 하는 게 더 익숙할 텐데 용목표라기보다는 도면 자체에 어떤 특정 부품에 대한 스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기어가 들어갔다 하면 스펙 시트를 그 기어를 보고 그런 이제 스펙 데이터를 갖다가 용목표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이런 기능이 있으면 정말 그런 쪽으로 발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 정도 되면 혁명 아닌가요, 정말로? 그렇지. 근데 나는 충분히 지금 조금만 더 가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면 도면에 이미 치수하고 모듈 값 다 들어가 있잖아. 실은 그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베어링이 예를 들어 베어링 같은 경우는 내경, 외경 이미 다 나와 있고 두께도 이미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 베어링인지 알고 대신에 이제 뭐 재질이라든가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놀로냐 볼이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넣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치수 정보를 갖고 할 수 있는 정보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향후에 그런 쪽을 쓰면 진짜 좋은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요 기능에 대한 내 후기는 이제 다 끝났는데 내가 결론적으로 맞아.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 나 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오토데스크 AI에 관련해가지고 만들어준 영상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도 이렇게 보고 얘기도 듣고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초점 자체가 이런 CAD 프로그램에 AI가 들어가 있구나. 이런 게 나왔구나. 여기 자체에만 많이 무게를 주더라고. 그리고 방향성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분들의 입장이고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이 기능만 갖고도 기존에 우리 엔지니어들이 했던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많은 그런 노가다들을 우리 후배들은 안 할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아니 캐드 노가다를 왜 하죠? 뭐 이럴 수도 있죠. 이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런 기능을 못 쓰는 선배를 후배들이 그거 못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노가다 왜 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캐드 만질 일이 이렇게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거기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그러면은 어떻게든 AI 이번에 쓰면서 물론 이제 다른 기능이 앞으로 나오고 올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런 기능들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쓰는지 똑같은 요 4가지 기능 얘기했잖아. 뭐 스마트 블럭, 마크업 도우미, 그다음에 형상 정리, 오토데스크, 어시스턴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일단은 나보다 더 기발하게 쓰는 친구들이 나올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기발하게 쓰고 또 다른 기능하고 접목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들도 나올 것 같아.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좀 기대가 되고 있어. 자, 이 영상은 오토데스크의 협업 요청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아, 그거 끝에 넣어야 되는 거야? 예, 그렇죠.